ESG, DEI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네 지속 가능성이란 것들을 이렇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다양성이라는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물들을 담아내는 이 플랫폼 안에 이 다양성들이 녹아 들어가야 해라는 좀 전략으로서 이 콘텐츠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발현체로서 이 콘텐츠 좀 더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오늘 좀 자리하신 분들 뭐 예비 창작자분들도 계시겠고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익히 많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또 실천해야겠다고 이 의지가 있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또 내가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실천들을 좀 해 나가고 있는지 관점 안에서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중요하고요. 추구해야 됩니다. 단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다양성, 획일성, 반복성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창작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왜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해? K-팝은 아이돌 음악밖에 없어? 근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획일적이고 편중이 되었는데 그게 계속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양하게 만들 줄 몰라서 그러나요? 그들은 위험을 짊어질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게 되고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 찬성을 하지만, 너무 다양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다양함은 K가 소멸될 때 다양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K-팝이 한국만의 특허 제품이 아닐 때 K-팝의 세계는 넓어지고 다양해져요. 이들 나름의 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아이러니죠. 한국성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20-30년을 우리가 밀어놨던 무국적성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코스모폴리터니즘을 구현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K-팝을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사품과 경쟁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상상력을 유지하면서 그걸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장으로 이끄는 거, 그게 저는 다양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악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 음악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타겟팅할 것인가? 그 타겟으로부터 어떻게 확산을 천천히 시켜 나갈 것인가? 좁고 작은 규모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걸 뭐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어떤 디스베네핏이 있거나 혹은 뭔가 제약이 있는 것 같더라도 실제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떤 공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걸 페르소나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그 모든 정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복장으로 가면은 지금의 저처럼 강연자가 되기도 하고 청중이 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내 피지컬한 콘텐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아이돌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들은 역할이 분명하죠.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팬덤은 주민들입니다. 이 아이돌의 세계 커뮤니티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소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세계관 기반의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세계에 들어올 캐릭터를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패션의 힘을 빌리고 어디에 힘을 빌리고. 근데 모두 다 그럴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AI가 만들어준다면 우리에게는 이 문화와 세계를 표현하는 정서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 세계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기본 정보는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의 관객 또는 독자들에게 내가 의도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살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언어에서 두 번째 언어로 바꾸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경험에 이제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다른 문화권의 그리고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또는 컨텐츠를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골라서 전달하는 일인데요. 결국은 어떤 설명과 정보 전달보다는 정서적인 문화적인 접근성을 이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번역가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문화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입니다. 해당 문화권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가 문화적 배경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미세한 차이에 빠져서 번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세한 차이를 다 찾아내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찾게 됩니다. 등장인물의 말투를 결정할 때 한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기호 처리를 했는데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어 기호 처리를 따라하게 되면은 특이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X세대 아빠가 묻고 Z세대 딸이 답하다. 이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시대가 바뀌었고요. 시인들 및 미디어 및 창작자들이 케이팝으로 되게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노래 가사에 대해서 그냥 어떤 멤버가 나중에 팬들이 해석할 떡밥을 던져주고 세계관에 의미를 하나 담아놓는 거. 케이팝이라는 부분이 종합 예술로 단순히 아이돌이라고 하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노래가 있고 아티스트들의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또 비주얼까지 모든 것이 그냥 접목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AI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러티브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I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AI를 통해서 창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새롭게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요.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새로운 창작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화된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토대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지만 어려운 영화, 좋지만 불편한 영화, 그런 작품들이 사실은 저희의 어떤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 또 그런 작품들이 다양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또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너무 열심히 기대했던 작품은 그에 못 미칠 때가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 중에 좋았던 작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의외성이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여서 정말 시장이 어렵고 너무나 리스크가 큰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라는 어떤 매체가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되게 놀랍고 뿌듯하고